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에서 국내 주식시장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길입니다.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을 고민하는 투자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그리고 셋째도 여전히 기업 실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국내 주식시장 하반기 전망의 제목으로 현실의 시대라는 이름을 달아보았는데요. 하반기는 팬데믹을 통과하는 국면에서 막대하게 방출됐었던 유동성이 이제는 걷어들여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고 실제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시장 상황이 어떤 꿈과 내러티브 그리고 스토리텔링 위주였다며 향후에는 먼 미래 실적을 현재 가치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높은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상 기업을 고를 때 철저하게 이 가시성을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이 이제는 기업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전망과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상반기 주식시장의 조정 본질은 예상보다 빨랐던 통화 긴축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유동성 장세가 종료되면서 이 내러티브가 좋았던 주식들이 더 크게 상흔을 입는 모습들이 연출됐습니다. 해당 움직임은 하반기 주식시장을 통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현재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준 것은 실질금리와 급격한 상승에서 드러나듯이 이 연준의 긴축 의지였습니다. 이 세계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조정은 한국에도 강도 높게 나타난 상황인데요. 이 코스피의 등락을 밸류에이션과 이익 두 가지 변수로 나눴을 때 철저하게 밸류에이션 하락에 의한 조정이 상반기 때 진행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상반기 있었던 가파른 가격 하락에 배경을 제공했었던 연준의 스탠스 변화를 하반기 중에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따뜻했던 이 비둘기적인 연준을 연내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인플레이션 초반에는 특정 품목에 물가 상승 압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거의 모든 품목에 인플레이션이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은 여러 전직 의장들로부터 지나치게 늦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그동안 있지 않았던 임금 인상발 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연준은 그동안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 간의 선형적 관계, 스파이럴 관계를 부여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노동비용 상승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이 생산성 개선이 약화된 상황에서 기업들은 마진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연준의 통화정책 방점이 이제는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로 완전히 이동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긴축 속도를 약화시킨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은 이제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에 하반기에도 연준의 속도감 있는 금리 인상과 자산 축소 가속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 주식시장의 할인율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국면에서 시장의 컬러는 그동안 변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금리 상승은 기업의 실적을 현재 가치로 변환하는데 높은 비용을 수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이 PER, 멀티플 기준으로 20배 이상의 종목 수익률과 10배 미만의 저멀티플 종목의 수익률이 최근에 급격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즉, 내러티브형 주식들이 점차 하락을 하고 있고 이 가시성이 높은 이 저멀티플 구간에 있는 주식들이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제조기업들의 PER 구간이 현재는 10배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반기 할인율 부담이 여기서 더 높아지는 구간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상대 수익률 방어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수도 앞으로는 이익 방향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인데요. 이 가파른 가격 조정을 겪은 코스피가 회복을 시대하기 위해서는 이익 신뢰성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익은 올해인 2022년보다 내년인 2023년이 훨씬 중요해지는데요. 올해는 비용 상승과 기저효과에 따라서 이익 증분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의 시각은 점차 내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년에는 이익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하반기에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건은 내년의 이익을 얼마나 하향 조정시킬 것이냐는 조정 폭에 달려 있습니다.
이익 추정치 정확도를 결정할 수 있는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경기 상황입니다. 이 코스피의 내년도 이익 추정치의 궤적은 경기 선행지수와 매우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 경기가 장기 추세를 하향 돌파해서 본격적으로 수축 국면에 진입하기보다는 반등하는 흐름을 하반기 때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내년 이익 추정치 큰 폭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상당히 낮춰주는 요인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경기입니다. 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워낙 비중이 높아 이 반도체 경기는 과거에 코스피 전체 이익의 달성률에 영향을 줬는데요. 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업황 자체가 현재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의 이익 증가율이 높으면 전체 이익에 대한 정확도도 비례해서 높아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올해와 내년도의 반도체 업종의 증익이 현재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코스피 전체의 이익이 대규모로 추정치를 하회하거나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반기 가장 중요한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경기와 기업이익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현재 수요에 비해 부족했던 공급을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글로벌 생산은 코로나 이전 추세를 막 회복했습니다만 수요가 이를 크게 앞질렀기 때문에 바로 이 수급의 불균형 구간에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팬데믹이 준 공급 차질은 이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키는 요소였는데요. 하반기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건은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급 개선이 나타나고 국가 기업에 대한 성장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이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을 막고 있는 이 공급망 차질의 문제 해결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화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어내고 기업의 투자 사이클을 더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공급 차질이 정점을 이미 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재미있는 점은 공급망 압력 지수가 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기준의 물가에 약 3개월가량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공급망 압력 지수는 현재 정점을 확인하고 꺾여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는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하반기에 정점을 지나리라는 기대를 키우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 중국의 3월 이후 나타났던 강도 높은 봉쇄 조치가 이 공급망 압력 약화 속도를 다소 더디게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운임의 급등락은 최근에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봉쇄가 현재 6월 기점으로 약화되고 있고 이는 시차를 두고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의 완화를 돕는 요인입니다. 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 중에서 한국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한국과 같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이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재고 증가와 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마진의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이 한국의 제조업이 생산하는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 전방 생산 기지인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 출하 지수도 떨어지는 반면에 재고가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의 재고 출하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이는 국내 제조업 경기가 사실은 착시 효과로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국의 봉쇄 완화와 공급망 차질 완화에 따른 이 출하의 증가는 예상보다 빨리 국내 제조업 경기에 대한 시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본격 완화 시점을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로 주로 보고 있고 이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에 특히나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투자 심리는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국면입니다. 이 반대로 가격 조정은 상당히 진행됐고 작은 호재에도 이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간까지 지수가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년도 이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3분기 이후 시장 국면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2023년 증익을 견인하는 업종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이익 기여도는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50%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차 업종의 이익 신뢰성을 위해서는 공급망 차질의 완화가 가장 선결 조건이며 해당 구간에서 지수의 베팅도 효과성을 띨 수가 있습니다.
이익과 공급망 차질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굉장히 변동성 구간에서 여전히 한국의 방어주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 주식시장과는 달리 방어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직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마진에 대한 변동성도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방어주들은 2분기에서 3분기 굉장히 난이도 높은 주식시장의 변동성 구간을 피해갈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대안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사는 하반기 코스피에 대한 목표로 2850선을 제시합니다. 하반기 변동성 확대에 따른 지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으나 이 코스피가 장부가 일배인 2550포인트 이하 구간부터는 복원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추세적으로 지수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4분기 이후로 보고 있으며 그 전까지는 이 방어주와 중국의 부양책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확실하게 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서 기회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하반기에도 난이도 높은 주식시장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